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탄 아시아나 2023편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15분쯤 빠른 3시 54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약 30분쯤 뒤에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야유보다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스탠딩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취재진이 옆에서 대회 소감을 계속 질문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짧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 박지성, 안정환과 함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쳤고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SNS를 통해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하겠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경기 모두 출전했지만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는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선발 출전도 하지 못하고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 특히 결과도 안 좋고 내용도 좋지 않자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사용하는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 퍼즐을 맞춰보는 일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까지 YTN 김동민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넣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서를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천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의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는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법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61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안 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가량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 서영교 의원이
경제 분야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하며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에 1분 2초를 천금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민주당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국무총리 인준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국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력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등 균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시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투표함이 이송됐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영상과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관 복장을 하고 개표소를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앞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3% 넘게 증가한 877억 달러로 1984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에 힘입은 신기록 행진 속에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돌파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경기도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전역이 오늘부터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와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유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오는 5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개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날씨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R이 오늘부터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오송 평택지제 구간에 집중됐던 기존 특별 검표 범위를 확대해 출퇴근 시간 수서 오송 전 구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꽃지형 식품이나 마시멜로, 구워 먹는 치즈처럼 캠핑장에서 즐기는 이른바 아웃도어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정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 뚝이 무너져 큰 피해를 봤던 충남 예산에서는 그동안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하천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예산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 둑이 무너져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둑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틀이 설치돼 있고 굴착기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쑥대밭이 됐던 주택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 장마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천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 4m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선 그거 파내야 원칙 아니요? 높은 거를. 그럼 맨날 그 제방 조금씩 터졌다가 보수만 하면 됩니까? 왜 파내야 되지? 가축 폐사로 수억 원의 피해를 본 농가는 여전히 망연자실입니다. 수해 전까지 젖소 12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현재는 9마리밖에 남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축사 내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낙농축협에서 와서 이제 그쪽 피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토탈 합쳐서 6, 7억 정도 피해를 봤고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거는 맥시멈이 5천 정도더라고요. 예산군은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이 국가하천이라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준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이를 초과한 피해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아픔을 또다시 겪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장마철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농촌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커질 수 있고 폭염이 계속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름철 농촌의 기상재해 대비 요령을 오점공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침수 우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들판. 일단 사전 대비 핵심은 빗물이 잘 흘러나가게 논밭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배수로 작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바람에 약한 농작물은 지주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농작업보다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작업 중단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폭우가 지나간 뒤에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농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에 들어찬 물을 최대한 빨리 빼고 즉시 방제 작업을 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말라붙기 전에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농작업을 할 때는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고 통풍성이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폭염 상황 속에서는 농작업을 할 경우에 물을 20분마다 한 컵 이상 자주 마시고요. 절대로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축의 경우도 사전 사후 대처가 중요합니다. 폭우 전에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온 뒤에 폭염이 이어지면 가축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주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축사의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일시적으로 사육 밀도를 낮추거나 차광막을 설치해서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까지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게 들어갈 전망인데요.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오늘부터, 토허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중개 의뢰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롯한 비상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 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없이 차를 타고 떠난 김 씨는 뒤늦게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담장 밖에 보라색 복장을 한 여성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 틈으로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 씨는 출소 당일 팬들에게 쓴 편지에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보다는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제주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를 타기 전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며칠 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는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의 소지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발견된 실탄은 389경 권총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도 실탄을 소지한 채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직후 조사에서 A씨는 퇴직한 선배 경찰에게서 실탄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실탄을 건네받은 시점과 장소,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이유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 보안 검색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제주 김해공항에 우선 보급한 CT 기반 3D 검색 장비를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분양권을 사는 척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인 A씨는 지난해 2월과 9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피해자들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사겠다며 아르바이트로 구한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A씨와 동업하며 해당 중개 행위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 필러 시술로 30대 중국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반쯤 평택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의 신고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가량 지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2차 부검을 통해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등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 아란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브리핑에서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급 회담은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라며 이란 고위급 인사의 도하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 대표단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며칠간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회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종전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 유료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오만 به عنوان کشور ساحلی دیگر تفاهم بکنیم. حالا به هر دلیلی اگر عمان علاقه‌ای هم به این کار نداشته باش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ین کار رو به پیش خواهد برد.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با وجود اینک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شرکت‌های کشتیرانی و فورواردرها در حال حاضر برای کانتینرها تو جنوب ایران رزرو ارائه نمیدن. دلیلش همینه که میگن ریسک حق بیمه‌ها خیلی بالا.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리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in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리나라 첫 광역행정통합이죠. 서울과 경기에 이어 예산과 인구 3위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초대 시장과 교육감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지방의회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임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의 합의로 탄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 320만 명에 예산 20조 원이 넘는 국내 3위의 자치단체가 새로 생긴 겁니다.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게 지난 1986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셈입니다. 민형배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와 모안, 순천, 청사를 균형 있게 쓴다는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취임식 없이 지방의회 선서로 첫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 시장은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100일 동안 통합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기업의 결단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이 다시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주도 성장 모델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학군 조정 등 여러 우려에도 행정과 함께 교육 통합도 이뤄냈습니다. 기본사회 책임 교육, 그리고 재능을 키우는 성장 교육, 거기에 10대 기본 과제와 5대 성장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 AI를 선도할 10만 인재를 양성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는 모두 20조 원. 여기에 삼성과 SK가 수백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발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에 2차 이전 우선권도 준다고 밝혀 낙후된 땅 전남이 기회의 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분야의 기술력을 겨루는 세계 최대 규모 로봇 대회인 로보컵이 내일부터 닷새간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1997년 일본에서 시작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 전 세계 40여 개 나라의 로봇 연구팀들이 참여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로보컵의 최대 관심 분야는 축구대회. 규모에 따라 세 분야로 나뉘어 열리는데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축구가 가장 인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하대 팀이 출전합니다. 슛을 때리는 수준은 사람과 유사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 인공지능이 판단해 경기하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실제로 하나씩 조금씩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적용을 시켜보고 그게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를 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가정과 구조, 산업, 청소년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로봇 경연도 펼쳐집니다. 인천대 로봇팀의 경우 가정 분야, 특히 빨래개는 로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에 있는 이들 대학을 포함해 경희대와 광운대 등 모두 10개 대학이 출전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천을 로봇 AI의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로봇대회는 전 세계 로봇 석학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AI 로봇 공학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인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가 인천을 글로벌 로봇 도시로 이름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로봇 대회는 일반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AI 시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메모리 중심 구조를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이 만난 전문가들은 AI 투자 확대로 HBM 수요는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추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팩트추적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회와 포스트 메모리 시대, 한국 반도체가 초격차를 이어가기 위한 해법을 집중 조명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우리 지도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다툼이자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지선을 마무리하고 이제 총선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저는 우리 당을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도부에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내 우리 지도부에서 가장 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함께 아마 제 다음번 순서에서 또 발언을 하신 최고위원분은 저에게 같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노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청년 최고의 자리는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내가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을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오늘 의총 내용이랑 또 최고위에서 원구성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거취 관련해서는 말씀을 아무도 얘기 안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오늘 최고위 때 비공개로 이제 사퇴 안 하겠다 선거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리대로 되는 거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7도, 청주 2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수도권과 영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춘천이 33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